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 영희서블입니다. 이베이가 지금 G마켓과 옥션을 매물로 내놨죠. 이 시점에서 G마켓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G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G마켓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수수료가 비싸다. 잠깐만, 수수료가 비싸면 G마켓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G마켓은 예를 들어 수수료가 10%고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디테일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직접 URL로 찍고 들어가면 수수료 3.5% 안에서 끝나고, 간접 URL, 뭐 지식 쇼핑이라든가 이런 통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아서 한 뭐 7에서 9% 사이가 되고, G마켓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한 12%, 뭐 옷은 좀 더 많고, 뭐 전자제품은 뭐 5%, 6%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제가 셀러 입장에서 공급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래 나 이거 텀블러 하나 팔 거야, 10,000원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5% 받아야 되면 9,500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G마켓에서는 10%래. 그러면은 G마켓에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G마켓이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G마켓이 없어졌어요? 아니, G마켓 장사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옥션 G마켓이 흑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G마켓의 비밀. G마켓의 비밀이 뭐냐면, G마켓은 그 10%의 수수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수료의 일정 부분, 거의 반 정도를 자기네 쿠폰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밖으로 보기에는 커 보여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건을 팔아보면 내가 올려놓은 가격보다 상품이 싸게 팔리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 할인 쿠폰이라든가, 뭐 카테고리 할인 쿠폰이라든가, 뭐 신학기 쿠폰이라든가, 뭐 등등등으로 어떤 명목으로 인해서 쿠폰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쿠폰을 안 붙일 거면 그런 거 붙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체크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뭐다? 자기네가 알아서 세일즈를 드라이브 해주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면 G마켓에서 최저가로 되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G마켓에는 카테고리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담당 M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담당자가 업체의 해당 제품의 수수료를 내고해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 비밀이라고 하기엔 업자분들, 그러니까 좀 물건을 많이 파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초보 셀러분들은 아니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많이 파는 사람만 막 수수료 깎아주고 막 그런 거, 그래요.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많이 파는 사람들은 그 많이 파는 막 탑 1번에 올라온 셀러 있잖아요. 많이 팔면 그분들은 막 수수료 4.5%에 팔고 있어요. 나는 9%에 팔고 있는데 이게 경쟁이 됩니까? 꼬우면 많이 파세요. 막 이런 내용이긴 해요. 사실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승리한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으면, MD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물건을 밀어주는 업체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꾸준한 업체가 최저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G마켓 수수료가요 비싸가지고 저희가 이 최저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마켓에서는 최저가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그럼 내가 3% 빼주면 가능한가요? 3%요? 이러면서 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G마켓도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빅셀러들을 유치하는 것이 그 카테고리 담당자의 역할이다. 그분을 아시고 지내셔야 된다. 근데 그분이랑 우리랑 얘기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런 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팔고 2,000만 원 파는 셀러랑 그 담당자가 일일이 다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취급하는 상품, 마진을 보면서 취급하면 상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G마켓 예를 들었지만 사실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옥션도 마찬가지고, G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29cm, W스토어와 LF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상품에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6회전을 돌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6회전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직관적으로 상품을 찍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건 하시다 보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능력인데요.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최저가 경쟁을 하는 상품, 마진은 5%밖에 안 되지만 우리 회사의 볼륨을 담당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조직과 한 달의 물류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가 경쟁 상품.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팔리는데 별로 남지도 않아. 그치만 우리 조직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상품. 그 다음에 중간적인 마진, 한 15%쯤 마진 있는 상품이야. 그런데 우리가 꽤 잘하고 있는데 아직은 최저가 경쟁까지는 필요 없어. 이런 상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상품. 이건 우리가 어떤 가격을 주장할 수 있는 상품이겠죠.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기에는 이쪽 최저가가 당연히 많겠죠. 뭔 통밥이 있어요? 없는데 업무 빡시게 하면서 덜 남기고 많이 파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예반 여기는 중간 마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반 시절을 넘어가면서 얘가 한 3분의 1, 얘가 3분의 1, 이제 얘가 태동하는 거죠. 우리만의 상품이 태동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최저가 상품이 빠지고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율을 저는 뭐 1대1대1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을 취급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밥은 먹게 해주는 상품, 돈은 좀 벌게 해주는 상품, 우리의 미래를 거는 상품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래라는 건 이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건이 아니라 거래가 다다다다다다닥 모여서 우리가 가는 길이 됩니다. 이게 가는 길이 선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미래도 볼 수 있고 과거도 돌아볼 수 있고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외부 투자기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